설마 이대변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탄압하고 뭐 한 일이라는 게 수사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좀 잘 싸워달라 네. 이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네. 많았었는데 지난 일인데 대표가 이거를 뭐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정치 공작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덕적, 형사적 흠결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정치적 어떤 공격이다라고 프레임을 짠 거를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공천 받지 나는 잊지 않고 반드시 페이백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대변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합리적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 음모 세력들이 네네. 쭉 모여가지고 0.73으로 민주당 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는 대결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저는 이렇게 가면은 네. 좀 있으면은 정말 명태균도 중국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부지원 폭력 사태에 구속되신 60여 명 중에 젊은 분들 많다고 그래요. 네. 그분들 인생 윤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오로지 자기와 자기 부인 그 일당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영구집권하려고 한 네. 계엄 아닙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도 우리 정치인분들과 함께 정치 여러 현안들 좀 다룰 텐데 그 전에 뭐 속보가 하나 지금 좀 충격적인 게 있어서 그거 좀 전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노곡리에 있는 민가 두 채에 포탄이 떨어져서 지금 4분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도 한미 연합 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사실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일단 북한에서 날아온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이 많이 뜨더군요. 어떤 어제 이렇게 우리 가방 위에서 네, 가방의 영상이요? 네, 예. 흥미로운 영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 또 우리 신혜영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포천 이 한미 연합 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진 요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대로 좀 네.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희 친구 최우 군이 진행하는 매불쇼에 출연해서 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제 언론 거의 모든 언론에 다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내용 좀 한번 살짝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당내 일부가 검찰이 짜고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뭐 좀 논란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다 지난 일인데 그냥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발언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좀 들어보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매불쇼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 이건 너무 아니 뭐 추격적인.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지.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네,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네. 검찰이랑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서로 내통을 혹은 뭐 짜고 예. 이 가결표를 던졌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당시에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측을 하는데 뭐 네. 나중에는 뭐 좀 확신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동의안 그 표결이 있기 한 3개월 전에 민주당의 한 유력 인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사법 처리 될 거니까 당 대표 그만두시오. 네. 라면서 시점까지 찍어줬대요. 언제까지 그만둬라? 네, 근데 네. 그 시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결 호소문을 냈었어요. 그 표결할 때 네, 바로 그러니까 직전인가 아마 부결 예. 호소문을 메시지가 냈죠. 있었죠. 예, 네.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제 당시에 차라리 가결시켜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낼까도 생각을 했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근데 당내 부결을 요청했던 거는 반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부결을 요청하게 되면 당의 상당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결로 갈 거고, 예. 가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가결표를 던질 텐데 그 사람들을 좀 잡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결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총선에서 이제 내가 제거한 거, 구체적으로 내가 제거한 건 아니지만 네. 가결표를 던진 걸로 의심받는 의원들이 지난해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원 여론조사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총선 때의 공천과도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이 부결 요청을 근데 했던 때 약간 부정적 여론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좀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해명을 설명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요 발언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먼저 우리 한민수 의원께서 좀 친절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다 지난 일이죠. 대표도 네네.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이제 프로그램 저도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 네네네. 당 대표 하셨던 것들을 그 우리 저희 그 친구분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물어보면서 그 편안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네. 거고, 대표가 이제 이런저런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본인 생각하시는 말씀을 한 건데, 네. 당시 이제 우리 많은 당원들, 저희들 권리당원, 일반 당원 합치면 뭐 지금 한 400만 명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당시에 많은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요구들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검찰 정권이 좀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탄압하고 뭐 한 일이라는 게 수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 절대적 많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좀 잘 싸워달라 네, 이런 네.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정치인들이랑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여러 이견을 가진 분들이 이견들이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 지난 일인데 대표가 이거를 뭐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보니까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원들의 주권, 예. 당원들의 권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표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공천 과정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저 지역에 가서 그 정말 중진원을 상대로 네. 상당히 경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경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네. 당원 주권 얘기,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차원에서 나오지 그게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표결의 결과에 따라 누가 가결 쪽으로 표를 던졌고, 그게 이제 공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경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된 건 사실이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표 저 충격적이었죠. 제가 충격받은 건 그때 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네. 그 직후에 이제 의총이 비상의총이 열리고 하는데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했다. 가결표를 던졌다고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한 분들은 몇 번 안 됐어요. 네. 몇 번 안 됐고 네.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거의 다 잡아내긴 했죠. 누가 잡아냅니까? 근데 그게 네. 각 지역별로 네. 이제 공천 경선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네. 많은 이제 우리 지지층 당원들께서 그러니까, 예, 당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돌리실 때 이분은 분명히 네. 뭐 가격을 던졌을 거야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아. 그런 과정들이 확신에 가까운 추측. 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을 때 네. 당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발언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 역시 이재명 이제 대표는요 지금 이 사안을 형사사범 형사에 대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라든가 제3자 뇌물 네. 권한 남용 이제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정치적 사건으로 본인은 이거를 이제 뭐랄까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그거를 굉장히 고수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은요 대장동 사건, 성남 FC 백현도 사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대장동 사건은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인 거고 이게 형사를 이어졌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실체가 뭐 어떤 정치 공작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개 안 할 수 없는 굉장히 당 대표로 하기에는 굉장히 도덕적, 형사적 흠결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공격이다라고 프레임을 짠 거를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 지금 차원의 공격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 다 나온 또 얘기예요. 민주당 시절 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친문 세력과 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친문 세력이 아직도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인기가 좀 있거든요. 친문 세력도 영향력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거의 90% 넘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7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55에서 65 왔다 갔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친문 세력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잊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난 공천에서 보여줬었죠. 보여줬었고 매부쇼에 나가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한 발언이신지 아니면 네. 그냥 뭐 어떻게 실수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런 걸 나타낸 것이다. 나타낸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린다 그러면은 예. 나는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공천 받지 나는 잊지 않고 반드시 페이백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제가 이 대표를 경선 때부터 네. 예, 가서 한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대표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저희 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뭘 이걸 가지고 어제 다 얘기하시잖아요. 기자들 물으면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제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은 되게 재밌었고 네. 솔직한 면을 다 느꼈다고 하니까 전체를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딱 하나만 짚어드리면 네. 저는 이 정권의 몰락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몰락이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무능력하고 저는 무능력을 넘어서서 무관심이에요. 국민 삶에 관심이 없는 정권이에요. 저런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검찰권의 남용과 형평성,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네. 만약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거나 예전에 뭐 무슨 뭐 법 앞에 예외 없다 그런 걸 지키려고 했으면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본인 스스로도 네. 최혜병 특검법 이런 거 족족이 폐기시킬 게 아니고 거부권 쓸 게 아니고 받아들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본인하고 같이 대선 겨뤘던 지금 우리 역사 보십시오. 민주화 이후로 어느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겨뤘던 후보를 저렇게 수사합니까? 대선 후보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수사해서 밝혀진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고 네.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명태균 게이트로 목줄을 이제 조여오니까 네. 결국은 비상계만 한 겁니다. 군대 동원했어. 저는 어제 보면서 약간 뭐 이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옛날 일 얘기하면서 쭉 한 건 알겠는데 약간 의아했던 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좀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예. 광폭 행보를 하면서 여러 이 과거에 겨뤘던 대선 주자들 네. 혹은 대권 잠룡들을 만나잖아요. 뭐 임종석 실장도 만나고 뭐 김경수 뭐 김부겸 총리 계속 다 뭐 만나고 보셨죠. 네. 예정되어 있고 그런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제 아무리 옛날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워딩이 사실 조금 세긴 셌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지금 조금 반발을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네. 이제 당이라고 하는 걸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제 좀 들으면 약간 세다 싶은 표현들이 있기는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그 초일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낙선하신 그 분들이 좀 모인 그 초일회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랑 국힘이랑 내통했다고 하는 건 이거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다.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 행보는 쇼였느냐. 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기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거래를 하고 검찰과 짜고 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냥 뭐 공천 안 주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당에서 좀 제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 거죠. 이거 뭐 근데 당 대표를 등에서 칼을 꽂는 기억 아닙니까 이거는? 많은 이제 당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천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지난 일이긴 하나. 하니까 그런 예. 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과 예. 그 국민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식의 오해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 행보를 이렇게 네. 비춰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분들 쭉 만나시면서 대표가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이렇게 집중할 때고 헌정 수호 세력 이 모두가 연대하고 모여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난 용어랄지 이런 표현 가지고 좀 이제 반응을 거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만 들여다 보면은 그런 어떤 뭐 의도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금방 저희가 헌정 수호 세력 연대로 똘똘 뭉칠 거다. 지금 다 뭉쳐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체제가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일극 체제고 일극 체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자라고 한다거나 또는 아버지라고 한다거나 또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본인 혼자 거치가 본인 혼자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사가 같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일극 체제 유지하냐 아니냐는 본인 개인의 형사처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절반 가까이의 자산을 내보내야 되는 자산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이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극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눈 감고 가야 된다. 이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게 눈 아닌가. 감고 가야 된다는 건 뭘 눈 감고 간다는 거예요? 혐의가 있어도 내가 혐의 대장동, 백현동 이재명 등등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수사받고 있어도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렇죠. 이 대변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 당론하고 다른 얘기 한다고 당 대표가 가서 당 떠나라고 막 현역 의원 압박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쫓아내고 이런 거 없다. 쫓아내려고 했죠. 그분이 또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 그런 일 없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제 이제 10년 만에 대표가 이제 정경련에 이제 후신이 되는 거죠. 한경련인가? 네네네. 좀 만나셨잖아요. 예. 그럴 때 의원 한 제 기억으로 10명 가까이 성명서 냈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그게 일극 체제입니까? 다만 많은 당원과 정말 수백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그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혐의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과도하게 하다가 그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고발도 되고 그랬었는데 뭐냐면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재명 알다시피 그때 영장을 그때 법무장관 한동훈입니다. 법무장관 와서 막 20분 30분 하다가 국회의장이 제지까지 했는데 그런 법무장관 처음 봤죠. 막 특정되지도 않은 자기들 수사한 내용 엉터리 수사한 내용 계속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랬죠. 네. 근데 그 영장 중에 뭐가 하나 인정됐습니까? 다
소명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 못했다 하고 유증교사는 뭐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예. 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네.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딱 하나만 하고 네. 이제 넘어갈게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 어쨌든 그 대선 잠룡들 혹은 전 주자들 계속 만나시잖아요. 통합 행보로. 우리 대표님이요. 네, 이낙연 전 총리랑은 만날 계획이 없나요? 근데 이낙연 일단은 제가 예. 생각할 때 예. 이건 뭐 대표와 얘기를 나눈 건 아닌데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은 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예. 당원들이고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이미 지난 당을 총선 떠난? 과정에서 당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인가요? 당을 네. 만드셔가지고 네. 출마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당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다른 목소리 내더라도 만나고 또 통합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예. 대표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예. 네. 뭐 누구 다른 당이라도. 만나시겠습니까? 그럼요. 저좀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그 이전 총리가 굉장히 센 발언을 최근에 했잖아요. 저 기사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에는 제가 동의 못하죠. 예, 그래서 이두 분이 만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또 그건 하기도 너무 했었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한 분은 군대를 동원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했는데 네. 어떻게 두 사람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요새 행보 많이 하고 있죠. 영화도 보고 북 콘서트도 열고 막 하고 있는데 콘서트가 어제 있었어요. 시간이 사실 어제 그 매불쇼 방송이랑 좀 비슷했죠. 예, 그래가지고 어제 여당 기자들, 야당 기자들 이거 다 보느라 바빴는데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일단 좀 메시지가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했던 거 있잖아요. 맨 옛날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깍 나왔어요. 깍에서 그렇구나 이제 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단은 네. 그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대란 문제, 네. 명태균 사태 이런 것들은 좀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랑 이견을 보인 사안이 많진 않지만 방금 언급된 사태, 그다음에 뭐 이종섭 황상무 사태, 뭐 김경수 복권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내 의견 얘기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네. 다만 그것은 충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친윤계를 향해서는 아니 대통령 만난다고 자랑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직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에 자기가 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통 지지층으로부터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대통령 뭐 나보고 배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결정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탄핵 찬성하고 나서 당내 의원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뭐 일정 부분 좀 고치려고 하는 점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진짜 충정은 오히려 나다. 그 이른바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간신배들처럼 그냥 듣기 좋은 예. 얘기만 하고 나야말로 진짜 직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다. 요 정도 톤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고 있는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에선 좀 빠져나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배신자 프레임 그게 정말 배신자가 아닌데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배신자여서 배신자로 부르는 건지 그거는 뭐 국민들이 많이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 대변인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면 좀 알려주세요. 아까 뭐 예. 이제 깍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가게든지 간에 신장 개업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오픈빨 네네. 플러스 아니, 이제 중- 바람잡이들 네. 바람잡이들 불러가지고 네. 좀 붐업을 하는 거죠. 오픈이지 몇 다 번째. 네. 고용되신 분들이 알바 되신 분들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신장 개업하면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대비되는 네. 그런 아니 그 정도까지 평가절하 합니까? 아니 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예.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왜 한 자릿수 계속 못 벗어나잖아요. 지금 네.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있는데 좀 올랐던데. 그러니까 이거 올라도 한 최근에 보고 난다. 7% 뭐, 예. 두 자리는 아닌데 아니죠, 그쵸. 그래도 뭐 이제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까지 네. 그런 거. 일단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한 아니, 자릿수 계속 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네. 의료 사태, 명태균 문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했던 얘기와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비판할 상황에서 비판하는 거는 맞죠. 네. 맞는데 야당에서 비판할 때는 네. 정말 정권을 걸고 정권 네. 교체를 하고 자기 정당의 명운을 걸고 공격을 해요. 네. 정권이라는 게 원래 뭐 정당이라는 게 원래 정권 창출을 위한 거니까. 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는요 당헌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좌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횟수로 그렇게 자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적한다면 그게 과연 충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혹시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네. 뭔가 대통령과 거리두기, 대통령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강도 높게 아주 날것으로 쌩쌩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소명하는 게 저는 딱히 아니 근데 여당 와닿지는 않을 대표로서 거다. 총선 앞두고 대통령 그렇게 비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욕을 채울 만한 게? 본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는 왜 그때 전당대회 할 때 60몇 % 이상의 네네네. 지지율이었습니까? 자기는 당권을 가져오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차기 권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 2년 가지 않습니까? 2년 가면은 본인 인기를 그 상태에서 유지한다 그러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주 인기가 많아버리고 당 대표로서 인기가 많아버리면은 네.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네요. 제 생각이 아니고 여론이 일단 그렇습니다. 아, 그 여론이 그래요? 그렇고 당내 여론이 그런가요? 당내 여론이 당내 여론 누구예요? 당내 여론 그 신문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 좀 봐요. 신문 보면 다 나와 그게. 너 김문수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네. 그 짤이 많이 돌아다녀요. 옛날 한동훈 대표 했던 과거의 말들 네. 이게 이재명 대표 했던 말과 똑같다라고 해서 네. 그런 이제 짤이 있구나. 화자만 좋았네. 이제 가리고 보면은 이게 누군지 누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한 말인지 한동훈 대표 한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의 이제 그런 발언이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말은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거예요? 좌파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지 있진 않다라고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다운 게시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이 등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 단계 문제를 다시 소환시키는 이런 리스크를 지금 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제가 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동훈 본인 대표의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네. 한동훈 대표의 역할하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서 스피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곧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이 스피커 다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각 정당과 각 캠프에서 네. 스피커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 한동훈 대표 출마 안 하면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면은 네.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네. 스피커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이 우리 듭니다. 대변인님이 아까 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가 얼굴 가리면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뭐 대통령 비판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변인님도 아마 당 이름 가려놓으면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지 국민의힘 대변인이 비판하는 건지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아니 이재명 아니, 대표 아니, 그건 비판할 아닌 것 때보다 같아. 한동훈 대표 비판. 한동훈 대표 그거는 아닌가.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 끊기질 않아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한 15초 내에 당연히 바로 시간도 끝내겠습니다. 확보해 15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대표 나오길 바라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나와서 민주당이 우리 당 한동훈을 바래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는 걸 바라죠. 아, 우리 그러면 당의 거기에 대해서 분열을 설명을 위해서. 내가 저기 네. 현역 의원이자 민주당 대변인이니까 네, 하지만 네, 네. 우리는 뚜벅뚜벅 우리 국민과 함께 가는 거지. 논평 저당에 누구 나오는 게 논평. 뭐가 관심도 중요합니까? 관심도 없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받으면 되는 거고. 네. 김문수 뭐 어떻고 홍준표 뭐 어떻고 오세훈이 뭐 어떻습니까? 한동훈까지 어떤가 싶은데 지금 말씀 들으면 네. 진짜 얼굴 가리면 그럴 것 같은데 다만 네. 아까 우리 정앵커가 물어본 것 중에 약간 이제 우리 이 대변인이 시기를 헷갈렸던 것 같은데 네. 총선 전에 왜 김건희 여사 문제나 네. 이종섭 황상무 이런 문제를 보니까 뭐 본인이 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네. 왜 했겠느냐? 네, 네. 이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국정을 제대로 했거나 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 대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할 리도 없고. 할 리도 없고.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건 폭망이다. 아. 적어도 이게 무슨 다음 선거에 전당대에 나와서 뭘 계산까지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네. 이번에 12.3 비상계엄 때 그래도 한 대표가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네. 가까운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들어오고 이런 부분 네. 탄핵에 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개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네네네. 다만 책 낼 때 그 네. 검사 이력 지우고 한 거는 아. 보니까 그거 딱 넣는 순간 예, 윤 예. 대통령과 딱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국민들이 내가 민주당 의원을 떠나서 네. 다시 검사가 뭐 한다고 하면은 좀 지겹지 않게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때문에 지운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분도 친윤계 비판했지만 네. 솔직히 이인자 아니었습니까? 황태자고. 뭐 뭐 대통령이 그런 법무장관 시절이 있었죠. 만들어줬고 예.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만들어줬고 했기 때문에 친윤계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입장은 못 돼요. 네. 지금이야 좀 이제 완전히 반윤이 돼 있고 네. 혐윤이 돼 있죠. 혐윤이 돼 있는데 그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네. 한 대표도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입장 네. 아니다. 이준우 대변인 혹시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보셨어요? 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안 보셨어요? 좀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하긴 했는데 살려니까 네. 내 인세가 이제 그분한테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살 수는 없겠더라. 같은 당인데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뭐 되게 멋진 표현을 뭐 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약간 뭐랄까 좀 크리피한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자기는 뭐 닭살도다. 역사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맞아요. 그 이게 얘기하면 묻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얘기해야 그러니까 된다. 사서 보긴 봤나 보네. 아니 안 봤어요. 진짜로 안 봤어요. 그 서문은 이제 그 네, 돌아요. 돌아다니는데. 온라인에 네. 있으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난 그 책 무엇보다도 제목부터가 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했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제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로 한 건지 나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대변인은 보니까 혐한이네. 아니 반항이 아니고 저는 혐한이. 네.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아. 아주 이제 뭐랄까 뿌리 깊은 보수 이제 네. 우파 정당의 넘어가시죠, 대변인으로서 뭐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책 제목을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죠? 그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먼저다를 다시 그대로 차여온 게 뭔가 헷갈리게 하려는 전략인가? 이거 보면 내가 어딘지 헷갈리겠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또 나를 뭐 지지 세력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민주당 또는 지지 세력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중도 성향의 민주당 지지 세력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도를 노려 쓴 것 같이 보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또 네네. 그리고 한도 위드훈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거기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집토끼도 잡고 네. 삼토끼도 좀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자리 쓴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제목부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이 좀 뭐 급해 보인다. 네, 음, 마음 급하다. 네,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질 꿀질. 아니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합리적 예. 보수파 정당의 그 합리적 얘기. 대표측에서 보면은 좀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자 그럼 한동훈 대표 네,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와, 두 차기 뭐 주자 얘기를 30분을 아이고. 네. 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과방위가 있었어요. 네. 과방위신 한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제 과방위에서도 계속 이제 부정선거 얘기들이 막 나오고들 하는데 이제 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또 부정선거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수는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당선되신 배지를 분? 달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정선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으셨는지 어저께 직접 그 영상 갖다가 질의를 하셨거든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바로 김용민과 노태악이 해온 짓거리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가짜표는 다 민주당 후보에게만 더해지는 겁니다. 한민수를 위해서 4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직접 투표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진짜 가짜표. 가짜표. 진짜 어떻게 가짜표. 가짜표. 네. 요거는 우리 어제 참 그 보실 때는 굉장히 좀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 우리 성관유 사무총장님을 예. 왜 우리 이제 과방위가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예. 이렇게 하게 됐느냐는 거는 이게 유튜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 과방위에 다 소관 아니니까. 과방위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영상이 있다고 봤을 때 정말 황당하죠.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오셔서 네.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아니십니까? 네. 그분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저는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를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고마운 공병호 씨 분. 얘기예요. 그래서 저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봤냐 했더니 또 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가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도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영상들이 삭제가 안 돼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고발도 했습니다. 한 11분 정도의 극우 유튜버죠. 말이 안 네. 되시는 분들을 당해서 고발도 했고 이분은 또 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법적인 조치가 될 텐데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황정화원이 또 질의할 때 보니까 여전히 그 영상 뒤에는 광고들이 붙어 있답니다. 저 프로그램 뒤에. 네. 공병호 붙어 있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붙어서 구글은 또 그런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우리 선관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과동기입니다. 과동기인데 저분 처음에 임명될 때 야당 내에서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대통령 친구가 비토가 있었죠. 대통령 친구가 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가면 실질적으로 다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네. 저분마저도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네. 우리 투표 한 번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 이런 뭐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측에서는 자기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령 선관위가 구글에 요청한 게 어제도 보면 18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부정선거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삭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관위가 요청한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요청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선거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리가 좀 됐나요? 아직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까요? 부정선거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선거 사무 이제 선관위의 선거 사무의 선거 공정성, 관리의 좀 문제. 관리의 문제 이 문제를 좀 말하고 싶은데 지금 공교롭게도 선관위가 그동안 10년 동안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던 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어떤 공정성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외부에 있는 공정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제 사무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과연 그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든가 안에 프로세스라든가 또 직원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공병호 봅니다. TV 구독자예 아니에요? 저는 저는 잘 안 봐요. 안 봐요? 유튜브 자체를 사실 잘 안 봅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예, 뉴스 보기 바빠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실 선거랄지 네. 뭐 네. 투표용지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려져야 되고 네. 최근에 그냥 밝혀야죠, 문제를 그때. 삼았던 뭐 일장기 투표가 다 해명이 예. 됐잖아요. 뭐 명확히 드러났죠. 왜냐하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만년필이죠. 네.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옆에 있는 스탬프를 또 찍다 보니까 번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민경우 의원 지역구였나 뭐 그랬을 네, 건데 네. 다 드러난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명확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데도 일부 이제 지금 네.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인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그 무슨 뭐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얘기를 예. 저는 탄핵소추 심판에서 그런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21대 총선도 네. 그렇고. 근데 한 번도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정말 상세하게 그 주장하는 것들을 다 항목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해명을 하고 대법원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판결로 내놨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주장합니다. 이 공병호 씨 이 TV에
저도 봤어요. 뭘 주장인가 했더니 제야 전문가랍니다. 제야 전문가. 제야 본인은 이게 제야 전문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써놨죠. 본인이 제야 누군지. 고수도 많이 있긴 하죠. 아, 강북을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한 이제 갑이 있고 우리는 저희가 한 네. 14만 명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14만 명인데 만표 차이 진짜 가짜 이거 해서 만표 차이를 근데 이기려면 그 4만 패턴이- 표를 동원해야 돼요. 근데 14만 명. 그 패턴이 얼마나 이어진 거예요? 진짜 가짜 이 패턴이 어느 정도로 반복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안 이어졌는데 혼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실제로 아니 있다면 반복해. 있을 수가 없죠. 투표함에 가면은 그치,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아니, 받아서 넣는데 진짜 돌잖아요. 돌 때 이제 진짜 그렇지. 거기서 가짜 진짜 안 나오지. 각 당의 참가인들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네. 기용민 사무총장님이 네. 제가 처음 질의하니까 한동안 답변을 못 하고 네. 한동안 쉬고 황당하니까.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 지금 네. 다 법관들 판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네, 정말 대법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소송 관련된 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못 내줘요, 안 내줘요. 다 전부 다 선관위 위원장이 선관위 선배, 동료, 부담되니까. 후배예요. 내가 영장 냈다가 이분들한테 책임이 지는 그런 문제 생길까 봐 겁이 나서 안 내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선관위는 네.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채용비리 어쩌고 이거는 진짜 혼나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건 그럼요. 나쁜 그거야, 이거는 밟은 세고네. 네. 지금까지 저 채용비리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들 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잘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받은 월급도 맞아요. 다 토해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맞아요. 예. 뭐 그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민 같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800명이야. 알았어요. 조민 어떻게 했어? 알았어요. 대학원 다 취준했잖아. 고졸됐잖아. 얘들도 네. 불법 채용된 사람들은 그리- 전부 다 예. 수수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아까 말씀하신 부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 선거하다 보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연히 해야죠. 이건. 그럼요. 그것도 거기에 좀 혼나야 대해서. 되는데 네. 그렇다고 여기 이제 부정선거 내지는 뭐 진짜 가짜 요렇게 하는 거는 아, 진짜 가짜. 아, 4분의 세 번 한 3 번이죠. 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네. 근본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네, 그건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그거와 거는 좀 어쨌든 선관위원장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제도는. 그것도 바꿔야 된다. 네. 뭐 그것도 충분히 그건 뭐 여야가 얘기할 수 해외에서는 있는 얘기인 것 판사가 같고요. 안 해요. 선관위원장은. 네. 아 자,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주로 사전 투표에 뭐 부정이 있다라고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동혁 의원이 이제 부정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고 그 불씨를 못 시키니까 사전 투표를 없애자. 그리고 본 투표를 우리가 원래 수요일에 하잖아요. 대선 투표 하지 말고 금, 토, 일, 사흘 하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요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네. 장동영 의원 예전에 방송도 제가 다른 데 해서 예. 그때 저한테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우리 한동훈 대표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완전 입장을 바꾸셨는데 전 네.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선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 사전투표 없애자고 법 내도 통과 안 될 거 알 겁니다. 그거 알고 왜 내겠습니까? 저는 좀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극렬 지지층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부정선거가 관계없다고 하지만 지금 사전투표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국민의 가장 힘에서. 예. 근데 사전투표 제가 뭐 화면도 여기 있어요. 여기 뭐 보여드려도 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하자고 이러고 다녔어요. 네.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네. 이래놓고 지금 이런 법안까지 됐다? 이게 저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쟁적으로 네. 아까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짧게 짚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선관위 채용비리 이거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당연히 발본색원하고 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급히 급하다는 표현도 그래. 정략적으로 정쟁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수사할 때 무슨 뭐 세컨드폰 저는 그런 얘기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 휴대폰을 쓴 전 사무총장 네, 네, 김모 네. 씨가 정치인들과 연락한 게 많다. 그러니까 거세게 공격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세게 얘기했죠. 근데 네, 이분이 네, 네. 지난해 강화도 군수 보궐선거 때 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네. 그 뒤로 공격이 싹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공격 중지. 아니 이게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안을 네.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문제가 있으면 근원적으로 나 아까 이 대변인처럼 그런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찾아보면 되는 거고 아. 이렇게 이 본인들이 사전투표에 문제 없다 윤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당해서 했던 거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에 무슨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합니까? 네, 네. 여기에 편성하는 건데 저는 네.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국힘당에서 이런 거 법안 내고 동조하고 뭐 의총에서 붙이고 하는 순간 저는 20대부터 네.
적어도 60대까지는 표를 많이 잃을 민심을 거예요. 잃을 것 같다. 잃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뭡니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 가서나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자기 주소지에만 가서 찍으라고 편리하죠. 한다? 네, 그렇죠. 우리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제가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문제가 전 있다. 사무총장이 네. 그때 뭐 국민의힘에 예비를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임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죠. 그리고 그때 핸드폰 개통을 세컨드폰을 한 거예요. 네. 그 누구랑 통화하겠습니까? 야당이랑 통화할 일 없습니다. 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요, 당연히 여당 의원들은 많이 통화를 하겠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랑 통화했느냐 그걸 밝히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이분이 강화 군수에 그 의혹은 계속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랑 다 통화- 공개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그걸 네. 다 본인이 리셋시켜가지고 포렌식 안 되게 예. 반납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도 네. 공개해가지고 네. 공천 민원 누구한테 했는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강화 군수에 본인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본인 고향이에요. 본인 고향인 거고 네. 본인이 이게 강화 군수 특징이 뭐냐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 정당에서 당선이 됐어요. 네, 보수 그러니까 이 세가 사람이 강한 그러니까 지역. 나쁜 사람인 게 자기 꿀을 민주당에서 빨아놓고 또 야간 또 여기서 또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딱 빼고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거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그럼요. 여세가 강한 곳이라. 예, 보수당에서 계속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하나 정치인들하고 더. 누구랑 통화했느냐 이런 걸 두 번째 얘기하다 말씀드리면 보니까 아까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네. 그 대선에서 왜 사전투표 하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당연하죠. 그걸로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내일 모레 선거인데 그러면 사전투표 그 제도 없애자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투표를 높이는 게 양당에서 최고로 이제 쟁점이기 때문에 네. 그때 사전투표 뭐 하자 뭐 쟁점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얘기했던 거고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네. 예, 상황이나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 여론이라든가 네. 사회 문화 수준 또 국민 인식이 달라지면요 판단을 달리하는 거예요. 옛날 간독법이 문제였지만 지금 문제 없다고 하면 폐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지다가 지금은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는 과반수에 가까운 국민들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과거와 지금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드립니다. 요 선거운동 하실 때도 이미 부정선거 의심을 강하게 했던 것 근데 이제 같긴 그걸 이제 하더라고요. 그죠? 드러내지 않았죠. 그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그쵸? 같은데 네.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정부 이제 보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아무리 선관이나 대법원이나 다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해도 음모론자들은 끝까지 믿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본인들은 이긴 선거는 왜 부정선거가 아니고 진 선거만 부정선거입니까? 아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못 그러면 이겼다, 이 이거죠. 음모 세력들이 네. 쭉 모여가지고 0.735로 네. 민주당 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는 대결승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저는 이렇게 가면은 네. 좀 있으면은 정말 명태균도 중국 사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너무 음모다 이런 맞아요. 말씀드리죠. 음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를 해결하자고요. 아 그러니까 해결하면 검증은 이끌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검증을 안 해요? 잠깐만. 검증하면 다 그 얘기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네. 우리 그 선관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 자체가 우리 이 대변인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하자는 얘기를 예.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선동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깔끔하게 좀 까보자. 뭐 이런 거. 이미 다 예. 까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깝니까? 이미 안 되는 거는 다 밝혀져 있고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어요. 아니 선관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돼서 이미 공개를 다 했고 홈페이지에도 조목조목 다 공개했고 본회의장 나올 때마다 이분이 대통령과 친구분이 설명을 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믿지 않고 다시 한번 뭘 해보자. 이게 껍질 다 깠는데 또 껍질 까라고 뭘 하니까 어떻게 깔 게 깝니까? 없는데 지금. 그래서 네. 물론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사무총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뭐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미 입증은 다 됐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 중에 뭐 저는 이제 뭐 일부 네. 극우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다른 목적에 금전적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도 붙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적어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거의 명부 대조하지 않고서는요 어떤 검증도 검증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다 말씀입니다. 선거 명부를 아니, 투표할 때 다 대조해서- 대조했잖아요. 근데 뭘 또 대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투표 어떻게 하셨어요? 봐요. 다 대조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 나오기 전에 안 가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 안 실제 나온 합니까? 투표 수하고 네. 선거 명부 대조해가지고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모든 해소가 됩니다. 의혹이. 선거 임명부랑 예. 그다음에 투표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예. 그거 비교해 보면 비교하면 된다.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핵심적으로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만 다 하면 끝이에요, 했다는 거 정말. 아닙니까? 그럼요. 현장에서 하지 않아요? 현장에 그거? 다 네, 하잖아요. 현장에서. 각 당의 상관이 다 한가하고 옵니다. 한가하고 아이고야. 결과 발표할 때는요 다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나온 거지 그 않습니까? 다른 표가 한 개도 없다고 네. 0표라고 다 발표하고 못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그 명부랑 실질한 설마 수가 이대변인 비교하고 끝나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아 진짜로? 저는 그건 아까 아니죠. 말했잖아요. 합리적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의 그러면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아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네. 아니어셔길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거를. 자, 하여튼 이 부정선거가 여기여서도 네. 이렇게 뜨겁게 왔고요. 자,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예. 않습니다. 이재명이 혹시 집회 현장 가세요? 아, 저는 가본 적 있죠. 예. 매번 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어디 세이브 코리아 쪽 가세요? 아니면 아니,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요? 진짜 전 가까운데. 아, 여의도나 광화문 저 가까운데. 집이 부산이어서 주말마다 부산 가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부산 그 갔을 때 세이브 코리아 부산역 거셨겠네.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그러네. 아, 주말마다 전 부산 가요. 아, 거기만 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혹시? 가면 압도됩니다. 사람이 사람 엄청나게 많으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뭐 옛날처럼 뭐 노인만 막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젊은 남녀 청춘 20, 30 세대들도 많고 예. 가족도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걸 네네네. 보면 압도당하긴 합니다. 아. 네네. 자, 근데 이제 그런 네. 현장에서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탄핵 반대 집회,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탄핵 찬성 찬성 집회 이거 네. 반대지. 반대 집회를 가시는데 네. 현역 의원들 나가가지고 발언 수위가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촌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 처부수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처부수자. 네. 뭐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처부술 수 없죠. 뭐 그런데 그런 부술 수 게 있으면 부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문제되냐면 지난번 아니죠. 서부지법 난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연상시키기 때문에 네. 그건 매우 안 되죠. 부적절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면 사람 많은 관중들의 이제 수많은 눈이 자기에 집중되면요 네. 본인이 막 흥분됩니다. 뭐 그럴 수는 그거를 있죠. 감정을 네. 조절 못하고 센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더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절제를 했어야 돼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굉장히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막 흥분돼갖고 이럴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늘 해왔던 사람일 거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다고 갑자기 흥분해갖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준비하지 않은 소리를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너무 가도 좀 간 발언 아닌가. 지금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부지법이나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까? 그때 당시에 폭동 등으로 해서. 근데 네. 이거 다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게 사실 매우 부적절해 그렇죠. 예. 보이죠? 부적절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음. 법을 만들고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이 올라가서 같은 헌법기관인 헌재나 선관위, 뭐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고 저는 서부지원 난동 사태도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네, 법원을 네, 네, 깨부시는 거는 폭동을 일으키는 처음 봤는데 그 뒤에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게 보면은 중도층이 많이 네. 지금 국힘당으로 이반이 되는 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거나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를 국힘당의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를 냈지만 네. 이런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안 되면은 네. 이분들 왜 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음. 본인들 열성적인 지지층 혹시 또 여기에 또 호응하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네. 저는 가장 부적절한 게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뭐 정말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뭐 싸우자 하면서 선동을 했어요. 저는 서부지원 폭력 사태에 구속되신 60여 명 중에 젊은 분들 많다고 그래요. 네. 그분들 인생 윤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그 선동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뭐 젊은 사람들 옹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선동해요.
그분들 인생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로지 자기와 자기 부인 그 일당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영구집권하려고 한 네. 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고 또 국힘당 의원들 지금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한남동 관저 가서 지켜주겠다. 뭘 지켜요? 뭐 돌았을 땐 다 어디 갔더만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체포영장 그 폭동 사태에 네. 대해서 오히려 그 우리 함정에 빠진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은 네. 우리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위장 폭동 폭력 선동자들한테 당했다라는 무슨 거예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아,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네. 이들 중 60여 명은 단순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침입 폭도 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국가 폭력이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파 진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유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심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편파적인. 네, 이런 조사위가 있습니다. 토끼몰이 정식 명칭이죠 이게.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네. 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나오셨네 지금. 네.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름 다시 한번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아니 이름이 너무.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서부지법 폭동 함정에 빠졌다는데 저는 네. 이분이 예. 이분들이 또 국회 소통관이라는 게 우리 이 대변인도 대변인 하시니까 알고 예. 있어요. 소통관에는 아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아. 왜냐면 그게 맞겠죠. 국회 예. 와가지고 네.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이거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원과 대변인만. 대변인들을 예. 이렇게 아, 하게 대변인 되는 가능. 대변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공당의 대변인을 할 수 있게 두 분 다 해줘야죠. 가능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많은 아유, 의원들이 고맙습니다. 이제 같이 네. 불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이 했다고 예. 나와 있어요. 예. 저는 일전에 예. 우리 다 아는 그 백골단 아. 불러가지고 했던 김민전 의원 네. 국힘당에 그리고 최근에 그 전모 강사 전환길 강사. 네, 전모 맞죠. 전환길 강사를 네. 초빙한 윤상현 의원 예. 그 두 분 다 이렇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조배수 의원이 이 토끼몰이 이분들 이렇게 했는데 폭동 함정에 빠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수렁에서 빠져서 이미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일부 환호하는 분들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처럼 많은 국민이 예상하는 대로 다음 주가 됐던 뭐 그 다음 주가 됐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선고가 나왔을 때 그 네. 입장 어떻게 바꿀 겁니까? 만약 입장을 안 바꾸고 지금 지도부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많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불복을 한다? 그럼 대선을 못 치르는 겁니다. 네. 네. 후보를 안 내야죠. 불복하는데 무슨 대선 뭘 냅니까? 그럴 때 이제 결국은 급변침을 할 거예요. 네. 근데 100석이 넘는 큰 항공모함이죠. 급변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침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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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국힘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네. 기자회견하게 만듭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모함이 어뢰를 맞은 것 같은데 그 어뢰 이름이 혹시 명태균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안에서 네. 크게 터뜨렸죠. 아 내부에서 폭발이 자폭을 있었던 했고 거군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명태균 어뢰도 또 와서 맞았습니다. 아 양쪽에서 안팎으로 문제가 폭탄이 있었군요. 터졌죠. 근데 네. 아이고 이 비상계엄 문제를 제가 그렇게 좀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좀 미안합니다. 아니 이제 비유를 이제 드린 그러니까. 거니까. 우리 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의 알겠습니다. 내란 사태인데. 자 그리고 이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이거는 당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걸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예. 도와주기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지금 뭐 저분들은 핵심 이제 문제제기가 이건 것 같아요.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갑자기 경찰들이 정문을 막고 있고 그 앞에서 사실 물리적 충돌 없고 서로 뭐 으쌰으쌰하는 약간 뭐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뭐 기싸움 정도 남자 싸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네. 기싸움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그 일렬로 이제 자리를 앞에 문 앞에 지키고 있던 경찰들 빠져 손짓 하면서 싹 다 빠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부지법 당시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죠? 서부지법 상황 안 네.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상황. 왜 경찰들이 갑자기
자기들 자리를 비우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어떤 위에서 지휘를 받아가지고 싹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을까?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미 정도로 국회 말씀드립니다. 행안위에서 네.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경찰청의 대행이 쭉 설명을 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저분들 토끼몰이 저분들처럼 와서 음모를 하는 거는 네. 저는 딱 드는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관 재판정에서 네.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과 짜고 탄핵 공작한다는 그런 허황된 정말 망상이라고 네. 할 수밖에 근데 없는 그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어제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다 이어진다고 봅니다. 본인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본인이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내가 뭐 고백을 안 하면 양심선언을 안 하면은 내를 내란죄 엮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친구한테 토론을 했습니다. 변호사비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변호사비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네.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사 우리 당에서 믿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경제적 도움을 준다면요. 그 사실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그런 주장과 이제 그런 잠깐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진술들이 과연 오염되지 않은 진실을 말한 건지 순수한 진술이냐?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 홍장원 차장 메모 박선호 의원과 표지가 똑같다는 사설 공인기관의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의 증언과 증거가 다 네. 오염됐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에서 이걸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이걸 덮어두고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 낸다 이거는 진짜 정말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진술에 네. 이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들은 네.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마이크 잘 켜는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명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인 거고. 곽 사령관 말고도 이제 충분히 아유, 입증할 이미 만한 뭐 증언들이 많다. 그 대령들이 다 헌재 나와가지고 다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사관이 오바인 거죠. 네. 자, 요 정도까지 네. 오늘은 엔비디아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까? 시간이 1시간 지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엔비디아 얘기하면은 정말 국힘에 얼마나 지금 비루한 모습들이 다 진짜요? 드러나는데 짧게 하실래요? 딱 1분씩만 1분씩 뭐 이미 발언 다 아실 테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저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가 무슨 뚝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기업 규모가 4,99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8년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에 그 정도 시총이? 시총이 그렇죠. 네. 그 정도 큰 규모 회사인데 네. 이거를 만들자. 그리고 30% 세금 이익을 떼 가지고 국민 나눠주자. 네. 이거는요. 일단 이런 엔비디아 만드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익이 나면 떼서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성 없다. 현실성이 없고 네, 앞부분을 반시장주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얘기합니까? 네. 앞부분을 제대로 안 보셨는데 이제 현실성 있는 얘기를 앞부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자는 얘기 쭉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미 커진 상태에 무슨 뭐 500조인지 4,000조인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정책위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50조 원 규모로 네. 국민 펀드를 만들자. 네. 그래서 정말 AI 국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 투자를 해서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5년 10년 안에 안 아, 되더라도. 보십시오. 아니 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예. AI가 우리가 또 후발주자니까 또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색깔론으로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당 이런 비판한 거는 정말 후진적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로부터 진짜 버림받을 겁니다. 한번 네.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해 6월에 대한 상의가 네. 한국형 테마색 이겁니다. 국부펀드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국가 투자 지주회사인 한국형 테마색을 만들어 달라고 네. 윤석열 정권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정권이 뭐 능력도 없지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자기들은 뭘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이재명 대표가 내놨으니까 그 철진한 색깔론을 편다? 저는 이래서 집권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이런 테마색이라는 생각합니다. 게 그 K 엔비디아와 사실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이런 정말 K 엔비디아 뭐 다른 네. 여러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인류 테크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니 그거 부가 창출이 되면 우리 국민도 지금 TSMC 보십시오.
대만 정부가 48%인가를 투자를 했어요 초기에. 맨 처음에. 그렇죠. 네. 지금도 한 6.5%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포스코 만들었잖아요. 네, 포항제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으로 키울 수 있는 건 키워야 된다. 덮어놓고 이거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니까. 네. 규모가. 기업이 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시죠?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기업 결국은 그 얘기인데 네, 짧게만 그러면요 부탁드립니다.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대기업은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세계 1위 시장을 지금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반도체 기업을 만든다 하면 이 기업 오히려 우리나라가 만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 1등 기업들이 오히려 더 위협을 받습니다. 아. 그런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배달앱 보십시오. 그때 배달앱 수수료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앱 만들었었어요. 예, 예. 그것이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유연성은 그 공공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은 이걸 성공할 수가 없다 근데 말이에요. 요건 아마도 근데 반도체 회사보다는 AI 회사인 걸로 아마 그 주장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여튼 네. 요 정도까지만 말씀 들으시면 좀 더 아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 두 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특히 재미는 아마 이준우 대변인이 좀 더 공헌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혐한 발언요. 얘기하려고요. 아, 뭐 그렇게까지 또 질투하신다. 에이, 시기 질투. 무슨 두분 내가 대단히 아까 얘기했잖아. 재밌었고요. 부러우면 진다. 네.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